감사합니다, 여러분. 시스코 코리아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킹 TSA 이재미입니다. 네, 저희가 시스코 커넥트 행사를 몇 년 만에 하는지 혹시 아세요? 오늘 아무도 손을 안 드시네요. 저희가 4년 만에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매년 해오던 행사였는데 중간에 전략을 좀 바꿨다가 아무래도 저희 고객분들하고 한번 다 같이 모여서 열심히 공부하고 저희도 또 열심히 준비해서 부스도 하고 세션도 하고 한번 이런 시간이 정말 필요하지 않나 해서 다시 기획한 행사고요. 4년 동안 저희가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고, 특히 오늘 제가 잠깐 설명드리려고 하는 DNA는 시스코가 앞으로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킹 뿐만 아니라 전 아키텍처에 걸쳐서 저희가 가고자 하는 가장 큰 방향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40분간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이 DNA가 어떻게 시작이 됐고 시스코가 이 DNA 메시지를 가지고 어떻게 얘기를 풀어가고 있는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예, 참고로 저는 또 맨날 어제도 얘기했는데 저 이름이 재미입니다. 재미고 항상 요즘 딱 되면 피식 웃으세요. 근데 정말 재미예요. 정말 재미. 저희 아버지가 딸을 딱 낳았는데 내가 세상을 살아보니까 재미있게 사는 것만큼 좋은 게 없더라. 넌 정말 재미있게 살아라 라고 해서 정말 재미라고 지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자기 이름 한자로 쓰는데 제가 오얀리자를 딱 쓰고 한글로 재미 썼더니 선생님이 머리를 그냥 팍 때리면서 너는 네 이름도 한자로 못 쓰냐고 막 그래서 제가 너무 그 맞은 게 억울해가지고 집에 가서 주민등록 등본을 떼서 그 다음날 가는 거. 제 이름 진짜 한글인데요. 선생님이 너무너무 죄송해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40분간의 세션 동안 여러분들이 막 엄청난 거를 막 머리에 막 넣고 그럴 수 없다는 걸 잘 알아요. 왜냐하면 저도 여기 앉아봤기 때문에. 하지만 중요한 거 시스코가 왜 DNA를 얘기하고 있고 DNA를 어떻게 우리가 구현할 수 있고 어떤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조금만 정리해서 가실 수 있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4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내용을 준비를 했고요. 처음은 이제 DNA에 대한 얘기를 잠깐 시작해 볼까 해요. 디지털 네트워크 아키텍처입니다. 시스코가 언제 이야기를 시작을 했느냐,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 2017년 6월 20일 날 시스코가 이례적으로 전 세계에 동시에 런칭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기사도 이렇게 났습니다. 영어긴 한데 시스코가 드디어 차세대 네트워크를 발표를 했다. 그게 DNA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횟수로는 저희가 3년차 접어들었죠. 이때 저희가 하면서 가장 타이틀로 내걸었던 메시지가 뭐였냐면 바로 네트워킹 정의를 새로 쓰다. 어떻게 새로 쓸까요? 장비를 새로 바꿀까요? 그런 내용이 아니라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포인트를, 네트워크를 만들어가는 포인트를 우리가 새로운 방향으로 바꾸겠다. 기존에 했던 것과 다른 방향으로 우리가 시작해서 시스코가 장비를 만드는 회사잖아요. 이 장비를 만들 때 이 사상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새로운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라는 결사 각오를 발표한 날이었습니다. 이때를 기준으로 저희가 많이 익숙하시죠? 요 그림. 요게 저희가 시스코 디지털 네트워크 아키텍처의 사상을 담은 그림이에요. 그래서 하위에는 장비, 상위에는 컨트롤러. 얘네들이 어떻게 연계돼서 동작을 하느냐면 키워드 4개가 나오죠. 컨트롤러가 장비를 접속을 할 때는 인텐트 기반으로, 그리고 장비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네트워크를 시큐리티를 보장할 수 있는 기능들을 탑재하고 이 정보들을 줄 때 컨텍스트로 주겠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업, 다운, 값 1, 2로 줬던 거를 아니 내가 좀 더 똑똑하게 전달해 줄게. 그러면 컨트롤러는 그 정보들을 계속 러닝해서 좀 더 쉽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개선해 나가자. 이 4가지 사상입니다. 이 4가지가 DNA의 가장 핵심인데요. DNA를 이렇게 딱 저희가 발표를 했고 이걸 가지고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시죠. 그래서 뭘 어쩌자는 거지? 요거를 딱 둘이면 요 말입니다. 시스코 디지털 네트워크 아키텍처는 최고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지능형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NA를 가지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건 앞에 있는 4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이거를 가능한 네트워크 장비를 만들고 이걸 가능하게 하는 컨트롤러를 만들겠다라는 사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기 쉽게, 그래서 시스코가 무슨 일을 했느냐, 2017년 6월 20일 날 아키텍처를 짜잔 하고 발표를 했어요.
발표를 한 다음에 저희가 그해 여름에 카탈리스트 9000 시리즈를 처음으로 어나운스를 했어요. 그때 7월부터 9000 시리즈를 어나운스해서 얼마 전까지 계속 시리즈를 계속 연이어서 저희가 발표를 하고 있고, 한 가지 특색이 있는 게 뭐였냐면 저희가 시스코 무선 장비까지 모두 카탈리스트 계열로 이름을 변경을 했습니다. 카탈리스트 9800, AP는 카탈리스트 9100. 카탈리스트가 붙었다는 의미는 뭐냐면요, 저희가 카탈리스트를 강조할 때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iOS XE OS거든요. 이 XE가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다양한 기능을 함축할 수 있는 OS예요. 그래서 AP에도 이 OS를 탑재하고 컨트롤러에도 이 OS를 탑재해서 모든 카탈리스트 계열로 여기서 이제 말한 최고의 하드웨어 기반을 만들겠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셀링을 할 때 인텐트 기반 네트워크다 하면 저희가 대체적으로 카탈리스트 9000 계열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카탈리스트 2000이나 3000하고도 기능상으로 차이가 없다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희가 DNA 아키텍처에 대한 여러 가지 기술들을 얘기를 할 때 이 기술이 함축되어 있는 거는 새로 계속 저희가 어나운스하고 있는 카탈리스트 9000 시리즈예요. 그래서 2년 동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죠. 그때 이제 저희가 같이 어나운스한 게 DNA 센터입니다. 그 DNA 센터가 저희가 컨트롤러가 돼서 카탈리스트 시스코 네트워크 장비로 구성되어 있는 네트워크를 앞에서 말씀드린 인텐트 기반으로 그리고 컨텍스트 기반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그래서 DNA의 현재 스테이터스의 골자는 카탈리스트 9000의 네트워크와 DNA 센터 컨트롤러가 합쳐진 여러 가지 이전과 다른 새로운 기능들을 주는 그런 아키텍처를 얘기를 합니다. 시작할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시작은 이렇게 해서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킹에서 시작을 했어요. 이 내용을 저희가 계속 다른 네트워크, 다른 아키텍처로 확대해서 저희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오늘 오전 기조연설에도 들으셨던 멀티 도메인 아키텍처의 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2년 동안 그럼 어떻게 했지? 잠깐 이제 리뷰를 해드리면 카탈리스트 9000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2년 동안 100만 대가 현재 출고가 됐어요. 시스코 역사상 가장 빠르게 마켓에 진입한 스위치 모델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이제 카탈리스트 9800이랑 9100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제 어나운스 된 지가 아직 1년이 채 되지 않았어요. 1년이 채 되지 않았는데 한 10만 대 정도. 그리고 DNA 센터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저희가 FCS로 출시된 게 2017년 12월이거든요. 아직 만 2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만 2년이 되지 않았는데 현재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 고객 수가 이제 2,000 고객 수가 넘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재미있는 게 뭐냐면은 이 2,000 고객 수가 2년 동안 해서 시스코 같이 큰 회사가 2,000 고객밖에 없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첫 해에서 둘째 해를 비교하면 첫 해에 한 300 고객, 둘째 해에 1,500 고객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를 띠고 있냐면 처음 시스코가 DNA를 얘기를 하고 DNA 센터를 얘기하고 조금 뒤에 설명드릴 다양한 활용 시나리오를 막 얘기를 해서 여러분 이렇게 해서 DNA를 만들어 가실 수 있어요 라고 했는데 고객분들도 망설이시고 저희도 계속 셀링하면서 저희도 솔루션들이 이제 계속 새로 나오니까 고객분들이 이제 잠깐 주춤하신 거예요. 주춤하셨다가 1년 정도 지나니까 해볼만 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500% 성장을 한 거죠. 근데 더 재미있는 거는 지난 쿼터, 이번 쿼터에도 훨씬 더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메시지는 DNA라는 메시지가 저는 개인적으로 절대 틀리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메시지를 가지고 시스코가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물론 달려가다가 미끄러져서 넘어질 수도 있고 가다가 장애물이 있어서 주춤할 수는 있지만 저희가 달려가고 있는 이 길이 틀리지 않고 그 메시지를 고객들이 정확하게 이해해주고 계신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DNA 센터만 보면요, 제가 이제 몇 가지 요약을 드렸는데 뭐 고객들이 이만큼 있고 저희가 DNA 센터를 연결했을 때 인터넷에 만약에 연결하시면 저희가 클라우드로 어느 고객이 지금 DNA 센터를 쓰고 있고 버전이 얼마고 이런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절대 여러분들을 모니터링 하려고 하는 이유가 아니고 클라우드로 연결해서 더 다양한 서비스를 저희가 지금 계속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서비스를 런칭할 때 얼마나 많은 고객들이 어떤 버전을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하는 용도로 클라우드 연결을 저희가 권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거는요, DNA 센터가 아직 2년이 채 되지 않았는데 버전이 17번, 그러니까 마이너 버전부터 메이저 버전까지 계속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큰 버전 같은 경우는 쿼터에 한 번씩 계속 나오고 있어요.
물론 이게 이제 패치 기능도 있고, 그런데 제가 이걸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엄청 빨리 바뀌어서 힘들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저를 아시는 분도 계시고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시스코에서 소프트웨어만 10년 넘게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지원한 어떤 솔루션보다 빨리 움직이는 비유예요. 그 말은 시스코가 이 제품에 주목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하다못해 얼마 전에 저희가 모 고객이 업그레이드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로드맵 상으로는 이렇게 다음 메이저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메이저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하는데 조금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 나 이 버전에 스테이 하고 싶은데, 그럴 때 저희가 비유랑 얘기를 해서 그 고객만을 위한 패치 버전을 받았어요. 그만큼 DNA 센터, DNA에 대해서 시스코는 비유 차원에서도 되게 액티브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17개 버전이, 물론 패치도 그만큼, 패치도 예전에는 저희가 패치 한번 이거 버그인데요 그러면 이거 다음 패치 릴리즈가요 3개월 뒤니까 3개월까지 좀 기다리셔야 될 건데,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제가 소프트웨어를 지원할 때. 근데도 3개월 뒤에 안 나와가지고 정말 죄송한데요 한 4개월쯤 뒤에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많은데, 굉장히 속도가 빨라요.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속도가 되게 빨라서, 만약에 어떤 고객이 되게 핵심 기능을 요구를 했다, 그런 경우에는 최소한 6개월 안에 그걸 이제 넣을 수 있는 그런 라이프 사이클로 지금 동작하고 있습니다. 시스코가 DNA를 갖고 가는 이 역동성은 여러분들이 시스코 30년 동안 본 것보다 이례적이실 거라는 거예요. 그건 제품에도 마찬가지고요, 스위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럼 이 DNA를 가지고 시스코가 고객분들한테 이렇게 사용하시면 좋아요 라고 말하는 크게 4가지 시나리오가 있어요. 이미 익숙하신 내용이실 것 같은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SD 액세스입니다. SD 액세스라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저희가 캠퍼스 네트워크에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드리겠다라는 메시지로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오토메이션. 여러분들 네트워크를 운영할 때 오토메이션 기능들을 통해서 운영의 자동화를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어셔런스와 어널리틱스. 그리고 마지막은 DNA 센터가 말 그대로 센터잖아요. 그 장비에 있는 다양한 정보들을 여기서 모으고 있으니까 이 아이를 플랫폼으로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서비스들을 확장해 나가실 수 있습니다. 크게 4가지 시나리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년 동안 그러면 DNA 센터를 쓰는 고객들은 어떤 시나리오를 가장 많이 쓰고 있을까? 이건 저희 글로벌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보면 어셔런스 많이 사용하고 계시고요. 특히 무선을 쓰시는 고객들 같은 경우에는 어셔런스를 쓰시는 퍼센트가 거의 한 90% 이상. 그러니까 신규 무선을 도입하시는 고객들은 DNA 센터로 어셔런스 기능을 활용하시는 고객들이 상당히 많이 늘고 있고요. 그리고 오토메이션 쓰는 고객도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이게 조금 재미있는 게, 한국 고객들은 오토메이션을 위해서 DNA를 쓰는 고객들이 많이 없어요. 저희가 이제 2,000 고객 이상이 있는데, 한국이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로 DNA 센터 판매한 고객이 한 50 고객 정도 되시거든요. 조금 모자라게. 그 중에 이제 SDA를 디플로이를 컴플리션한 고객이 한 15개 고객이 되고 계세요. 지금 진행 중인 프로젝트도 있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저희는 오토메이션만 쓰려고 DNA를 사신 고객은 아직은 없는데, 해외에는 이 오토메이션 기능을 가지고 본인들 네트워크에 적용하겠다라고 해서 도입하신 고객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SDA만 쓰시는 고객, SDA랑 어셔런스를 같이 쓰는 고객, 이런 비율로 현재 DNA 센터를 활용하고 계세요. 그래서 국내는 앞에서도 잠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SDA랑 어셔런스 비용이 한 4대6 정도 고객들이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세션을 하는 목적이, SDA도 좋고 어셔런스도 좋지만 다른 기능들도 많이 있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있는 네트워크를 조금씩 혁신해 나가실 수 있을 거라는 걸 좀 설명해 드리고자 하는 세션입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이랑 몇 가지 새로 업데이트된 내용들 위주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SDA는요, 저희가 발표를 했을 때 가장 많이 강조했던 아키텍처 솔루션이었어요. 왜냐하면 앞에서 말한 시스코 DNA의 모든 사상을 한 번에 녹여내는 그런 네트워크 솔루션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가 네트워크를 패브릭으로 만들자. 캠퍼스 네트워크를 하나의 패브릭으로 만들자. 그 패브릭은 저희가 여기 이렇게 판을 깔아 놓은 거잖아요. 사실은 여기 책상이 여러 개 나눠져 있는데, 패브릭으로 하나로 쭉 연결해서 마치 우리가 한 책상을 쓰고 있는 것처럼,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하나인 것처럼, 내가 이 자리에서 저리로 옮겨가도 같은 책상에 있는 것처럼 이런 네트워크를 만들자, 이런 내용이었죠. 근데 이거를 패브릭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패브릭으로 나누되 그 사용자가 갖고 있는 정책,
나는 이재미고 시스코 직원이면 시스코 직원은 어디에 가서 패브릭에 붙어도 시스코 직원이에요. 그리고 우리 고객사 직원이면 어디에 가서 붙어도 고객사 직원인 거죠. 예전에는 누군가가 이동을 하고 그 사람의 정책이 변경이 되면은 오퍼레이터가 뭔가 작업을 해줬어야 됐죠. 그러지 말자는 거죠. 그게 자동으로 가능하게 하는 게 SDA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인 건 이 모든 거를 오토메이션 한다는 거예요. SDA가 저희도 랩에서 계속 많이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사실은 좀 챌린지가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몰라서 실수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내가 기대한 대로 동작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최근에는 테스트를 하면은 적용 롤백 정말 빨라요. 그래서 저희가 랩에서도 저희 SE들끼리 이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었지 않아요? 그러면 한번 해보지 뭐 하면 금방 해요. 그래서 그만큼 되게 견고해졌고 워크플로우가 되게 탄탄해졌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모 파트너사분이 최근에 이제 피드백을 주신 게 SDA 프로젝트 하면서 프로젝트 인원을 줄여갖고 고민이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예전에 드렸던 인원보다 소수의 인원이지만 주어진 시간 안에 SDA로 네트워크 구성을 완성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효과들이 지금 2년이 지나서 이제 하나씩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적용된 모델을 보면요, 앞에서 제가 3가지 SDA 장점을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 패브릭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어떤 고객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이재미가 이재미고, 이재미가 어디 가도 이재미의 정책을 받을 수 있어요 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러려고 하면 이재미가 이재미인 거를 뭔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고객들은 나는 이재미가 이재미인 거 확인할 필요 없고요, 그냥 패브릭만 깔아놓고 스태틱 IP 줄 테니까 그냥 옮겨만 다니게 해주세요 라는 고객이 있어요. 그래서 한 20% 정도 고객분들이 이재미를 이재미로 인증하는 걸 저희가 보통 인증 과정이라고 하잖아요. 인증하고 나면 정책을 받는데 그거까지는 저희는 조금 챌린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냥 패브릭만 깔고 우리 쓸게요, 이렇게 사용하시는 고객도 계세요. 한 20% 정도. 그리고 나머지 분들이 이제 사용자 기반 모빌리티, 그래서 실제로 단말 타입에 따라서 인증을 받아서 단말이 서로 다른 네트워크를, 서로 다른 팔리시를 적용해서 실제로 액세스까지 컨트롤하는 이런 모델로 구성을 해서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모 고객은 SDA를 도입을 하시면서 그동안 쓰시던 낙 솔루션을 걷어내셨어요. 걷어내시고 SDA로 단말을 인증을 하니까 어떤 단말이 인증을 하고 그 단말이 쓰고 있는 IP가 파악이 되고 걔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이 되고 걔가 쓰고 있는 어플리케이션도 모니터링 할 수 있으니까 SDA로 이제 그걸 대개체하시려고 계속 프로젝트에서 인해서 하고 계세요. 그래서 크게 이제 2가지 모델로 SDA를 적용하고 있고요. 처음 어나운스 했을 때랑 조금 개선된 게 있어요. 뭐냐면 처음엔 저희가 요 패브릭 하나만 얘기를 했었거든요. 패브릭 하나만 얘기했는데 지난 2년 동안 저희가 계속해서 패브릭을 하나만 있지만 패브릭 밑에 저희가 엣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단말이 붙는 엣지 밑에 만약에 다른 IoT 단말들도 있고 공장의 기기들도 있는데 얘들도 연결해서 패브릭에 넣고 싶은데 어떡하지? 엣지 밑에 또 다른 단말을 연결할 수 있는 익스텐디드 노드를 저희가 어나운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익스텐디드 노드를 연결하는 방법이 이제 2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그냥 익스텐디드 노드 연결해서 걔네가 그냥 IP를 달고 올라오면 모든 정책은 여전히 엣지에서 관리를 하는 첫 번째 모델이 익스텐디드 노드 모델이 하나가 있고요. 이 모듈을 이제 지원하는 장비가 이제 CX3560이나 i4000 시리즈가 되는 거고, 최근에 저희가 i3000 시리즈를 기반으로 시큐어드 익스텐디드 노드를 발표를 했어요. 요거는 요 익스텐디드 노드에서 단말을 인식을 해주는 거예요. 단말 인식해서 이재미가 붙었네? 얘는 정책이 뭐네? 그래서 얘 정책을 태워서 엣지로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2가지 구성 모델이 있고, 현재 저희 고객 중에서 익스텐디드 노드를 사용하고 계신 고객도 계세요. 그래서 공장인데 저희가 일반 스위치를 넣기는 어렵고 이제 i 스위치를 넣어서 i 스위치로 붙는 단말들까지 SDA 패브릭으로 연동해서 사용하고자 하시는 고객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델은 계속 저희가 되게 다양하게 많이 계세요. 예를 들면 네트워크 패치 아울렛이 많이 나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무실의 책상 위에 익스텐드 노드 하나 놓고 단말 여러 개 연결해서 쓰고 싶은데 패브릭 계속 유지하고 싶어요. 이런 고객들이 계셔서 익스텐드 노드 모델도 지금 많이 디자인에 저희가 포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방금 설명드린 2가지가 익스텐드 노드랑 시큐어드 익스텐드 노드입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그 패브릭이 넓게 하나인데 패브릭 안에 저희가 물리적인 하나만 사이트라고 얘기를 하냐? 사실은 우리 옆 건물에 조그만 지점 하나 있는데
아니면 메트로로 연결돼 있지만 여러 사이트에 또 있는데, 근데 사용자가 우리가 사이트라고 말하기엔 조금 부끄러운데 한 20명? 스위치 하나만 넣으면 딱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고객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패브릭 이너박스라는 피처를 개발을 해서 스위치가 하나인데, 이 스위치 하나에 SDA의 한 패브릭을 구성할 수 있는 모든 기능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카탈리스트 9300 스위치는 요걸 제공을 하고 있고요. 9400, 9500도 이제 요걸 곧 지원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패브릭 이너박스를 구현하면 이제 여기 이렇게 다양한 모델로 얘만 가지고도 구성할 수 있고, 여기에 바로 단말을 연결해도 되고, 요 밑에 엣지를 넣어도 되고, 아니면 익스텐디드 노드를 넣어도 되고, 그래서 다양한 모드로 연결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 패브릭 이너박스가 스택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단말이 여러 개가 붙었어, 그러면 스택으로 한 박스로 구성을 해서, 만약에 지점이 조금 큰 데 같은 경우에는 스택으로 구성하셔도 되고, 아니면 또 엣지로 연결하셔도 되고, 그래서 확장할 수 있는 여러 모델도 저희가 2년 동안 많이 개선을 해서 좀 더 다양한 디자인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개인적으로는 저는 SDA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 세그멘테이션이라고 생각을 해요. 세그멘테이션은 저희가 항상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사용자 간의 그룹 간 정책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엔지니어, 여기는 마케팅팀, 우리 둘이는 굳이 데이터를 주고받을 일이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재미가 어디를 가든, 마케팅팀 멤버가 회사에 어디를 가서 네트워크를 쓰든 우리 둘이는 통신을 절대 못하게 해줘요. 그거를 저희가 그룹 베이스 팔릿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걸 이제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 기능을 너무 좋아하셔서 SDA를 도입한 고객들도 계신데, 이번에 저희가 추가된 기능 중에 하나가 이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을 위한 그룹 간 정책 기능이 DNA 센터 안으로 들어왔어요. 예전에는 저희가 인증을 받을 때 그룹 정보를 주면은 그룹에 대한 정보는 저희가 인증 서버에 세팅을 하게 돼 있었는데, 이걸 오소링하는 기능, 편집하는 기능이 DNA 센터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되게 비주얼하게 이렇게 그룹이 여러 개 있죠. 그룹 간에 너는 차단, 너는 허용, 그리고 실제로 걔네들이 뭐가 있어? 포트 정보에 로깅 정보까지. 특정 팔릿일 경우에는 요거는 나 로그를 좀 계속 모니터링 하고 싶은데, 예를 들면 A그룹과 B그룹 간의 서로 통신 내역은 로깅을 남기고 싶어, 인앱을 하시면은 로그를 계속 보낼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은 그룹 베이스드 팔릿이 기능은 요건 시작이에요. 저희가 이제 내년 3월 하면 요 그룹을 정책을 분석하는 기능이 또 DNA 센터에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어떤 그룹끼리 통신을 얼마나 자주 하는지, 어떤 정책에 의해서 차단이 잘 되고 있는지, 아니면 통신은 엄청 많이 하고 있는데 정책이 없어요. 그러면 그 어널리틱스 정보를 보고 여긴 정책을 조금 더 넣어줬으면 좋겠네, 이게 도움이 되는 이런 팔릿이 어널리틱 기능이 이제 추가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DNA 얘기는 제가 항상 얘기 드리는데, 이게 멈춰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계속 진화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SDA를 계속 강조했는데, SDA 키는 여전히 유무선 통합 패브릭이에요. 유무선은 분리된 네트워크가 아닙니다. 이제는 단말도 너무 다양하고 저희가 관리해야 될 범위가 너무 많은데, 분리해서 관리하지 않고 하나의 패브릭을 관리해도 이 사용자가 유선에 붙든 무선에 붙든 동일한 정책으로 동일한 네트워크 팔릿으로 관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직관적인 설정은 저희 데모 부스에서 SDA 데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쉽게 이 패브릭을 구성할 수 있는지 데모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세그멘테이션이나 좀 전에 저희 임춘식 수석님께서도 말씀드렸는데, 시스코가 멀티 도메인이라고 얘기해서 SD-WAN으로 연결된 네트워크, 그리고 데이터 센터의 ACI까지 하나로 같은 팔릿을 가지고 적용할 수 있는 멀티 도메인의 이야기를 저희가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SDA의 강점이고요. 제가 조금 오늘 설명을 드리고 싶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오토메이션이에요. 제가 고객들 만나면은 혹시 이제 NMS의 5대 기능이 뭔지 아세요? 나한테 뭐 그런 걸 물어봐, 이런 눈빛으로. 오늘 하루 종일 공부하니까 좀 피곤하고 잠도 오고 저 여자 목소리도 되게 좋고 막 그죠? 5대 기능이 있어요. 저희가 컨피규레이션 매니지먼트, 뭐 인벤토리, 폴트, 어카운팅, 그리고 퍼포먼스. 왜 이렇게 잘할까요? 제가 원래 NMS를 많이 해서 5대 기능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컨피규레이션 매니지먼트가 뭐냐라고 정의를 보면은 장비의 설정 관리, 이 기능을 컨피그레이션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저희는 컨피그레이션 매니지먼트도 있지만 오토메이션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강조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요거를 굳이 요 슬라이드를 넣은 이유는, 고객들을 만나보면 저희는 오토메이션 기능을 얘기를 하는데 고객분들은 예전에 컨피그레이션 매니지먼트 기능을 하나씩 이제 1대1로 이제 매칭하고 싶어 하시는 고객들이 많은 거예요. 예를 들면
인터페이스 업다운 설정 어느 페이지에서 할 수 있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VLAN 하나 추가하는 거 어디서 할 수 있어요? 뭐 이런 거. 근데 저희는 오토메이션이라고 얘기를 해서 저희가 인텐트 기반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운영자의 단위 작업이 아니라 인텐트 기반, 신규 고객을 서비스밖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새로운 고객사가 들어왔는데 네트워크 환경을 어떻게 구성할 수 있어요? 인텐트 기반으로 할 수 있도록 워크플로우 기반으로 오토메이션 하는 기능들을 계속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저희가 인텐트 기반 라이프 사이클, 오토메이션 한 라이프 사이클은 장비가 네트워크에 들어와서 장비가 보딩을 하고 그 장비가 서비스를 하고 만약에 서비스가 변경이 되면 변경 작업을 하는 이 모든 사이클을 네트워크 오토메이션 사이클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사이클에 대한 오토메이션 기능들을 DNA 센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능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는 이 오토메이션 기능만 가지고도 DNA 센터를 활용하는 케이스가 아까 보셨던 것처럼 DNAC를 도입한 고객의 반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어떤 기능들을 쓰고 계시냐? 처음에 이제 장비 온보딩, 신규 장비 설치할 때 장비 온보딩하는 기능들. 처음 장비가 왔는데 보통 우리 운영자가 가서 기본 세팅하고 네트워크 연결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걸 자동화 해주는 거죠. 그리고 중간에 이미지 관리 기능, 그리고 또 컴플라이언스 기능이라고 해서 컴플라이언스 기능은 저희가 보통 장비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장비의 라이프 사이클 컴플라이언스 기능이 있어요. 이 장비가 지금 우리가 쓴 지 얼마 됐는데 연한이 다 됐니 안 됐니? 저희가 뭐 보통 EOX 리포트라고 하잖아요. 이런 기능들 아니면 컨피그레이션 컴플라이언스가 있어요. 우리 회사에는 절대 장비에 A라는 컴피그는 있으면 안 돼. 그럼 장비 컴피그를 보고 A라는 컴피그가 있나 없나. 그리고 글로벌하게는 컴피그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표준이 있어요. 네트워크 장비에는 최소한 예를 들면 국내에도 보안 기준이 있잖아요. CDP는 디세이블 해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A라는 컴피그는 쓰면 안 되고 B라는 컴피그는 항상 넣어야 돼. 이런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그걸 제대로 준수하고 있나 안 하나 이런 거를 보는 컴플라이언스 기능이 오토메이션을 통해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어플리케이션 QoS 관리 기능이라고요. 저희가 예전에는 QoS를 네트워크를 정말 숙련되게 잘 하시는 분께서 잘 설계를 해가지고 컴피그를 이만큼 짜가지고 잘 짜 넣어서 동작 하나 안 하나 보던 기능이었는데 그러지 말자는 거죠. 인텐트 기반으로 A라는 어플리케이션은 너무 중요해. 우리 회사 전사적으로 얘는 프라이어티 1번 그룹으로 서비스하게 해줘. 그러면 폴리시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4가지 기능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비 온보딩 기능은 시스코가 이제 PMP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PMP 기능이 장비가 서버를 찾아가서 컴피그를 받는 되게 심플한 시나리오 같은데 이 컴피그를 받을 때 DNA 센터를 통해서 하면은 되게 스페시픽한 컴피그를 받을 수 있어요. 나는 1번 장비에 붙었기 때문에 너는 IP를 1번 받아. 나는 2층에서 붙었으니까 너는 2번을 받아. 다 받고 났니? 그러면 너는 컴피그를 몇 개 더 추가해 줄게. 이거를 스텝 바이 스텝으로 저희가 팔리시로 정의를 해놓을 수 있어요. 그러면 장비가 붙을 때 설정을 받고 다 붙고 난 다음에 추가 설정들을 다 받아서 서비스 레디 상태로 만들어주는 거죠. 소프트웨어 이미지 관리 기능도 저희 되게 뭐 많이 해보신 분들은 그냥 내 손으로 그냥 하지 뭐 이러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얼마 전에 일본의 이제 세가라는 그룹에서 그 카탈리스 9000 스위치가 한 500대 정도 업그레이드를 해야 됐었어요. 업그레이드 뭐 해야 되는 배경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때 운영자가 요 소프트웨어 이미지 관리 툴을 사용해서 이제 설정을 해놓고 집에서 업그레이드 스케줄을 걸어놓고 이제 주말에 런을 한 거죠. 보통 우리가 OS 업그레이드 한다 그러면 저희 여기 파트너분들도 계신데 이제 작업 계획서 쓰고 대기하고 있다가 이미지 다 올려 막 이러고는 하나씩 올리면서 부팅하고 제대로 붙었나 확인을 하잖아요. 소프트웨어 이미지 관리 기능에 있는 몇 가지 좋은 기능에 그 체크 기능이 있어요. 그 프리 체크 기능이 있어서 이 얘가 소프트웨어 지금 설치할 준비가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보통 요거는 설치하기 전에 한번 쭉 돌려보죠. 500대 중에 400대는 괜찮은데 100대 정도가 지금 뭐 메모리가 부족해요, OS 이미지가 안 맞아요, 뭐라 그러죠. 그럼 이제 맞춰주는 거죠. 그러면 설치가 다 끝나면 포스트 체크 기능이 있어요. 다 하고 나서 얘가 커넥티비티 괜찮니? 기존적으로 동작 잘하고 있는지. 요 모든 내용이 로그로 남아요. 그래서 좀 전에 이제 세가 그룹이 적용을 했다고 했잖아요. 적용을 했는데 한 500대 정도를 했는데 6대가 작업이 페일이 났대요. 페일이 났는데 봤더니 하드웨어 폴트. 실제로 이미지는 내려가서 액티베이션이 됐는데 걔네가 파워 서플라이 하나가 뭐가 문제가 있었거나 그게 로그가 남아서 그거는 이제 운영자가 손수 처리를 해서 작업을 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해외에서는 사실은 이런 기능들을 상당히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말한 온보딩 기능이라든지, 그리고 컴플라이언스도 저희가 이제 1.3 DNA 센터 1.3에 들어온 기능입니다. 이 컴플라이언스 기능의 핵심은 시스코의 날리지 DB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날리지 DB를 사용을 해서 시스코에 이미 저희 장비에 대한 라이프 사이클 정보가 있죠. 그리고 저희 시스코에 방금 피서트라고 해서 보안 취약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이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해서 우리 네트워크는 괜찮은지, 내가 쓰고 있는 OS는 보안 취약성이 없는지를 한번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클라우드를 연계해서, 여기에 있는 일부 정보들은 저희가 사실 DB화해서 로컬에도 있어요. 그런데 좀 확장된 DB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클라우드로 연결을 해서 최신 정보를 이제 받아서 처리를 하셔야 되는 건데, 요거는 클라우드를 연계한 서비스의 하나의 예예요. 그래서 DNA 센터를 클라우드에 연계하시면 시스코는 앞으로 이런 서비스를 훨씬 많이 늘릴 계획입니다. 더 많은 서비스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굳이 예전에는 어떻게 도입하지 했던 거를 DNA 센터를 클라우드에 연결만 했는데 훨씬 쉽게 관리를 하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라이센스 관리 기능, 그리고 저희가 PMP 커넥트라고 해서 장비를 오더하셨잖아요. 오더를 하시면은 장비 오더한 내용이 PMP 커넥트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모 고객사의 카텔스 9300 모델이 시리얼 A가 언제 발주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PMP 커넥트에서는 시리얼 보고 하거든요. 1번 우리가 1층으로 설치합니다. 클릭하면은 걔가 붙으면 바로 1층 컴피그를 쭉 받아서 오늘 하는 거죠. 그래서 훨씬 예전에 저희가 자산 관리하는 데도 시간 많이 썼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훨씬 쉽게 할 수 있도록 계속 저희가 클라우드 서비스와 연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 QoS 관리도 저희가 되게 오래 전부터 계속 신경을 썼던 기능이에요. 저희가 계속 인텐트 기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예전에는 야 TCP80 포트 1.1.1.1 서버는 뭐 QoS 얼마를 주고 마킹을 얼마를 해서 뭐 밴드위스는 얼마로 하고 뭐 이렇게 막 했잖아요. 근데 어플리케이션 QoS 기능은 어플리케이션을 그냥 3개의 그룹으로 나누는 거예요. 엄청 예민한 거, 괜찮은 거, 그리고 우리 회사에서는 안 써도 되는 어플리케이션을 그룹을 막 나누고, 이 그룹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L7 DPI로 장비에서 인식을 합니다. 시스코 장비에서 DPI 엔진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엠바2라고 얘기를 하는데, 장비에 해당 기능을 켜면 저희가 장비에서 이미 어플리케이션을 인식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쓰는 건 어떻게 해요? 등록하시면 돼요. 우리 회사의 IP1234는 ERP 서버예요. 이런 거는 커먼한 어플리케이션이 아니잖아요. 어플리케이션 팩에 추가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우리 회사 ERP 그룹은 비즈니스에 아주 심각한 중요도를 있는 그룹으로 넣어요. 그러면은 중요한 애들은 무조건 프로파일 1을 적용을 해서 얘는 프라이트 1으로 넘겨줘. 그러면 컨제스천이 발생했을 때 프라이트 1으로 어플리케이션을 개런티 해주는 거죠. 이거를 예전에는 열심히 디자인해서 컨피그를 만들어가지고 샷을 만들어서 이제 하나씩 막 붙여서 이제 적용을 했는데, GUI에서 드래그 앤 드랍으로 장비들을 선택해서 클릭하면 내려가요. 인텐트 기반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기능들을 많이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더 다양한 오토메이션 기능으로 DNA가 얘기하고 있는 자동화된 인텐트 기반의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실 수가 있어요. 세 번째가 이제 어셔런스 어널리틱스 기능인데, 요거는 요 다음 세션에 사실 와이파이 6의 요 기능들을 훨씬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제가 그래서 중요한 몇 가지 업데이트 사항만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어셔런스를 얘기를 할 때 키는 뭐냐면, 정보들을 제발 모아서 보자. 모아서 뭘 보냐? 문제가 생겼을 때 A라는 단말이 B 장비에 연결되어 있는데 언제부터 무슨 문제가 생겨서 현재도 문제가 있어. 이거를 그냥 한 페이지에서 보자는 얘기예요. 예전에는 장비가 죽었네? 단말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기가 어려웠어요. 그걸 이제 다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거는 정보들을 DNA 센터를 통해서 다 가져올 수 있다는 게 하나고, 또 하나는 장비에서 그 정보를 게더링 할 수 있다는 게 하나예요. 장비가 클라이언트 정보를 리얼타임으로 실시간으로 주지 못하는 장비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똑똑한 장비가 컨트롤러를 만나게 되면 이제 이런 기능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클라이언트부터 어플리케이션까지, 그리고 트러블 슈팅 기능까지 어셔런스를 통해서 다 제공을 하자. 여기서 저희가 이번에 어나운스한 게, 이것도 모자라서 빅데이터 기반의 머신러닝 엔진과 연동을 해서 훨씬 다이나믹한, 문제를 사전에 예견할 수 있는 엔진 서비스를 새로 저희가 오픈을 했죠. 그 기능은 다음 세션에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서비스까지 다 되는데요. 저희가 초기에 어셔런스를 이제 어나운스 했을 때보다 되게 많은 기능들이 추가가 됐어요.
추가가 되어 있는 많은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전에 아까 단말에 대한 정보를 관리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단말에 대한 인식 기능이 사실은 무선은 저희가 스트리밍이어서 되게 빨리 업데이트가 되는데 유선은 좀 느렸거든요. 유선까지 실시간으로 단말이 붙었다 떨어졌다 이 정보를 업데이트 하도록 개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벤트 뷰어가 새로 추가가 됐어요. 예전에는 이벤트 뷰어라고 하면 저희가 이벤트를 이렇게 보는 브라우저를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 문제의 심각도에 따라서 타임 시리즈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언제 심각한 문제가 어떤 식으로 보여졌는지 이런 식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타임 시점에 딱 클릭을 해서 딱 누르잖아요. 그러면 그때 발생한 이벤트가 아래로 쫙 나오고, 이벤트를 딱 누르면 연관된 장비가 뭐고 그 장비에 뭐가 문제였는지, 문제를 해결하려면 ABCD를 시도해 보세요라는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죠. 그래서 훨씬 이거 2주 동안의 정보를 요 가장 타임 시리즈 로 데이터로 저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괜찮은데, 그러면은 이상하다, 그저께도 좀 이상했는데 그때도 볼까? 그러면 2주 전에 대한 것까지 이렇게 타임 시리즈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말 많은 정보를 보여주고, 저희가 항상 어시어런스 할 때 강조했던 거는 문제가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한 가이드를 같이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어요가 아니고, 문제가 생겼으니까 A, B, C, D가 이슈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그래서 늘 드리는 말씀이, 어제 입사하신 분은 조금 힘들 수도 있지만 한 입사하신 3개월 되신 분도 요거 클릭해 보시면 대충 뭘 조금 한번 확인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그래서 어시어런스로 시스코가 만들고 싶어 하는 게 인텐트 베이스드 트러블 슈팅, 인텐트 베이스드 네트워크 가이디드 솔루션. 그래서 조금 더 쉽게 네트워크 운영을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이번에 근데 또 하나 좀 개선된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여기서 네트워크 성능이나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어플리케이션 정보도 같이 얹어 넣어요. 저희가 아까 네트워크 장비에서 L7 분석 기능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 분석된 정보를 DNA 센터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예전에는 장비가 TCP 80 포트에 1.1.1이 됐네라고 했지만, 사실은 80 포트를 쓰는 어플리케이션이 상당히 많아요. 저희가 요즘에 HTTP를 프로토콜 쓰는 게 트랜스포트 프로토콜을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게 웹엑스가 될 수도 있고 SAP가 될 수도 있고. 이제는 그걸 분석한 기능들 올렸는데, 사실은 저희가 이 기능을 처음 어나운스 했을 때는 라우터 기반에서만 요거를 제공을 했었어요. 근데 요번에 이제 올 연말 버전에서는 스위치, 무선랜 컨트롤러까지 이 정보를 다 보내주면은 분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훨씬 다양한 각도에서 모든 장비가 진정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센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어느 어플리케이션이 1번 스위치에 몇 번 포트로 들어온 사용자 A에 대한 거다라는 걸 정확히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미디어 트래픽에 대한 분석, 그리고 좀 더 다양한 KPI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드리는 게요, 여러분들이 저는 이 기능을 많이 활용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 DNA 센터가 가지고 있는 되게 방대한 정보가 있잖아요. 이 정보를 DNA 센터 안에만 묶어두는 게 아니라 확장해서 쓰실 수가 있어요. 실제로 해외에서는 본인들이 쓰고 있는 IT 매니지먼트 시스템, 여러분 트러블 티켓 시스템 있잖아요. 이슈가 발생하면 티켓을 발행을 하고, 운영자가 나 이걸 조치를 어떻게 했어요, 리졸브 하면 저희 티켓도 클리어가 되는 거예요. 이런 작업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웹훅이라고 해서 스트리밍으로 이벤트를 보내는 인터페이스도 있거든요. 그러면 훨씬 빠르게 DNA 센터가 감지한 이벤트를 웹으로 연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벤트뿐만 아니라 인벤토리 정보도 있잖아요. 컴피그 정보도 있잖아요. 이걸 활용해서 우리가 뭔가를 한다면 훨씬 더 다양한 케이스들이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DNA 센터 에이즈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하고, 크게 인터페이스가 4가지가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는 장비를 연결하는 SDK를 저희가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시스코는 사실은 시스코 장비만 제공을 해요. 그런데 SDK를 통해서 자주 쓰는 장비들에 대한 인벤토리를 수집할 수 있도록 SDK로 장비를 연동합니다. 저희 중국팀 같은 경우에는 후아웨이를 연동을 했어요. 왜냐하면 고객들이 후아웨이를 너무 많이 쓰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시스코도 쓰고 싶긴 한데 후아웨이도 나 한 50% 쓰고 있는데 어쩌지? SDK로 개발을 했어요. 어떤 고객 같은 경우에는 HP를 이미 20% 쓰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SDK로 연동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SDK로 연동을 서포트하는 내부 저희 협력사도 있고요. 그래서 SDK로 확장하실 수가 있다. 그리고 어댑터는 크게 2가지가 있어요. 그 왼쪽 어댑터가 저희가 X도메인이라고, 요거는 시스코가 제공을 하고 있죠.
저희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DNA 메시지를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킹에만 저희가 확장하는 게 아니에요. ACI도 연결하고 SDN도 연동하고 스텔스 와치도 연동을 하고 이거를 시스코가 다 어댑터로 개발해서 인테그레이션 시킵니다. 여러분들이 인테그레이션 하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은 인테그레이션 된 기능을 잘 쓰시면 되죠. 왼쪽이 IT 매니지먼트 시스템과 연동하는 어댑터예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 드렸던 저희가 외부에 있는 서비스 나우라든지 라이브 액션이라든지 좀 더 확장된 이미 고객이 쓰고 있는 솔루션과도 연동을 하는 거예요.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고 필요한 정보들을 쓸 수 있게. 그리고 노스바운드로는 API를 오픈해서 고객들이 DNA 센터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잘 가지고 갈 수 있게. 이 모든 기능들이 잘 되어 있고요. 앞으로 더 많이 확장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뭐 국내에 있는 파트너사들과 해서 특히 이제 뭐 보안 파트너사들과 같이 연계해서 좀 더 다양한 시나리오를 만들려고도 이제 협업하고 있는 시나리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요약을 해드릴게요. 그 시스코 DNA는 앞에서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시스코가 네트워크 서비스를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가져가겠다라는 결사 각오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다섯 가지 키 포인트가 있어요.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오토메이션하고 그리고 시큐리티를 개런티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이 모든 거를 오픈해서 제공하도록 한다. 이 다섯 가지가 DNA 사상입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렸던 네 가지 시나리오는 이 다섯 가지 사상을 시스코 DNA 센터로 활용하실 수 있고 활용하실 수 있는 시나리오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를 다 쓰셔도 되고 하나만 쓰셔도 되는데 여러분들의 네트워크 환경에 맞춰서 이걸 잘 맞춰서 하시면 돼요. 정리를 하려고 해요. 제가 SDA를 고객하고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뭐 DNA 관련된 얘기를 하면은 고객분들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아들이 자전거를 되게 잘 타거든요. 자전거를 너무 잘 타는데 얼마 전부터 자꾸 엄마 자전거를 타려고 그러는 거예요. 얘가 10살인데 자기 자전거는 잘 타는데 엄마 자전거를 타려고 하니까 자전거를 태워서 밀어주면 엄청 잘 타요. 왜냐면 바퀴에 발이 닿으니까. 근데 탈 때, 내릴 때 못 타는 거예요. 내리면서 넘어지고. 처음에 잡아줘서 너무 잘 탔는데 어느 날 혼자서 엄마 자전거를 들고 갔다가 엄청 심하게 넘어진 거예요. 그 다음부터 얘가 안 타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너 잘 탔잖아. 아니 넘어져서 아파, 안 타. 그 아이가 자전거를 못 타서 안 타는 게 아니고 되게 큰 두려움이 있는 거죠. 나는 낯설고 나는 지금 저걸 할 수 없고. 그런데 낯선 거는 단지 익숙하지 않은 거지 절대 어려운 게 아니고요. 개인적으로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저는 백그라운드가 소프트웨어예요. 10년 넘게 시스코의 소프트웨어를 서포트를 했고 그러다가 DNA 서포트하는 팀으로 넘어와서 현재는 TSA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저에게 네트워크는 여기 있는 여러분들보다 훨씬 낯설 수 있어요. 그런데 재밌어요. DNA 센터로 엄청 잘 돼요. 제가 저희 EN팀 이렇게 앉혀놓고 SDA 패브릭 넣었다 뺐다 하면 제일 빨리 해요. 익숙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DNA 메시지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여러분들 환경에 어떻게 적용하실지 분명히 챌린지가 있으실 수는 있습니다. 근데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이 길이 저는 틀리지 않았다는 데 확신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길을 가려고 하는데 만약에 저희 아들이 큰 자전거가 무서워서 겁을 낼 때처럼 혹시라도 두려움이 있으시다, 시스코가 있고 저희 시스코 파트너분들이 같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을 한번 넘어가면은 조금만 익숙해지면 훨씬 쉽게 DNA를 이렇게도 해볼 수 있겠네? 이렇게 하면 되게 좋겠네? 라는 좋은 아이디어들이 훨씬 많이 여러분들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재미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